그러니까 진도를 먼저 하면 좋은 점은 좀 약간 계획을 좀 세우고 올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질문 먼저 받으면 제가 아쉬웠던 게 뭐냐면 이 질문이라는 게 약간 뭐랄까? 그러니까 학생마다 좀 차이가 있고 이게 이제 이거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야. 이게 그 질문은 컨트롤이 안 돼요. 근데 진도는 내가 컨트롤하는 거니까 진도를 먼저 나가면 또 그런 부분은 괜찮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진도를 먼저 나가볼게요. 자, 진도를 좀 빨리빨리 해서 저희가 이제 근데 은근히 이제 요 뒤에 넘어가면 또 이제 별로 어렵지 않을지도 몰라요. 자, 페이지는 92쪽입니다. 자, 지금부터 자, 우리가 오늘 이제 요 내용까지 하면 2차 함수가 다 끝나는데요. 자, 이제 마지막 내용이 뭔지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일단 지난 시간 내용 간단히 복습하자면 2차 함수 문제를 방정식으로 푸는 걸 설명드렸고 그 관계가 되게 중요해요. 다시 우리가 이제 방정식에는 실근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함수에서는 어떤 교점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함수 문제를 연립을 통해서 방정식으로 가신 다음에 여기서 놀다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막상 까보시면 저희가 배웠던 어떤 방정식 문제로 보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페이지는 자, 위에 제목 보시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라는 내용이야. 자, 이 내용은 어쩌면 좀 약간 많이 중요한 내용이거든. 자, 위에다가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자, 요거는요, 별표 하나 칠게요. 내용이다가. 사실 이제 앞으로 2차 함수가 아니어도 어쩌면 어떤 함수를 배운다고 치면 이 최대 최소라는 걸 물어볼 겁니다. 항상 자동으로 물어봐요. 한 페이지 항상 있으니까. 자, 이번에 처음 배우는데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부터 해서 한번 간단하게 필기를 오른쪽 공간 있잖아요. 필기를 간단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보통 잘 읽는 편이 아닌데 일단 한번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잘 설명되어 있길래 자, 함수의 최대값은요. 한번 밑줄 꺼볼까? 자, 함수의 최대값은요. 어쩌면 요겁니다. 함수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쩌면 그 최대라는 말은 가장 크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떤 가장 큰 값을 말하는 건데 그게 이제 뭐냐면 함수값 중에서야. 자, 함수값은 너네가 아는 비슷한 말 중에 어쩌면 y값이야. y값 중에 제일 큰 거를 앞으로 최대값이라 부를 거예요. 다시 최소값은요. 자, 최소값은요. y값 중에서 가장 작은 거를 최소라고 부르자. 이게 다르네요. 자,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간단하게 좀 예를 들기 위해서 오른쪽에다가 한번 간단하게 그래프를 통해서 그리고 미리 말하면 이 최대 최소는 기본적으로 그래프 관련 내용이에요. 어쩌면 그래프의 해석이랄까?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함수 제가 하나 그려볼게요. 자, 어쩌면 여러분들이 벌써부터 함수에 대해서 고정관념이 생겼을지 모르는데요. 자, 제가 칠판에다가 점 몇 개를 찍어볼게요. 자, 요거 2,4 그럼 여기에다가 하나 더 찍을까? 여기에 3,2 좋다. 자, 점 3개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함수예요. 그러니까 너네가 어쩌면 이제 함수라고 하면 보통 이제 뭐 1차 함수라던가 2차 함수만 떠올리는데 저희가 2학기 때 이번 특강 다음 내용이 함수입니다. 그때 정확한 함수의 뜻을 배울 건데 원래 함수는요 꼭 식으로 생길 필요도 없고요. 원래 어떤 조건이 있는데 이것도 함수의 조건 만족합니다. 자, 어쨌든 여기에서 제 질문은요. 자, 최대값. 자, 최대값. 보통은 이제 이게 제가 국어를 잘 못하지만 책에 보시면 그냥 최대가 아니라 최대값이라고 써요. 그리고 최소값 한번 구해볼게요. 일단은 뭐 저게 뜻이고 그냥 이제 시키는 대로 하면 최대값 나온다는 거야. 그럼 자, 한번 여기에 지금 점 3개가 있는데 물어보자. 지원아, 그럼 최대값 혹시 여기서 얼마일 것 같아요? 여러분 4일 것 같으세요? 자, 최대값 뜻이 뭐라고? 자, 하나 주의할 점은 일단 기본적으로 최대값, 최소값은 y값이라는 거야. 즉 y 중에서 가장 큰 값이니까 보시는 것처럼 얘가 지금 y 중에서 제일 큰 값이지. 그래서 정답은 4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인 거지. 어쩌면 그래프를 그린다고 하면
가장 큰 y값을 보시는 건데, 자, 지금부터 하나 좋은 습관 하나 또 소개해 드릴게요. 보통은 이제 이렇게만 써도 정답은 맞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제 y가 4인 거잖아. 소미야, 그때 x가 얼마죠? 이걸 보통 밝히는 게 좋은 습관이에요. 다시 앞에다가 이렇게 쓸까요? 어떻게? x가 2일 때, 최대가 4다. 이해돼? 요게 어쩌면 앞으로 이제 제가 하는 말 중에 좋은 습관이고, 어쩌면 요거를 그냥 제가 부르는 말로는 약간 출처라고 부를까? 출처? 그러니까 최대값은 4인 건데 그때 x가 2일 때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가 보통 정식으로 정답입니다. 제일 좋은. 아시겠죠? 밑에 있는 최소값은요, 승우야. 최소값은 뭐라고 합니까? x가 얼마일 때? 어허. 최소값은 2다. 요게 이제 정식 정답입니다. 다시 x가 3일 때 출처 밝히는 게 좋은 습관이에요. 그리고 최소값이 2다. 요게 이제 그냥 뜻이에요. 요게 이제 그 뜻이잖아. 다시 자, 뜻이 뭐라고? 또 함수에서 함수값 중에 y값 중에 제일 큰 값이 최대, 제일 작은 값이 최소인 거예요. 그리고 자, 하나 필기를 좀 첨언하자면 지금 보신 것처럼 최대값이 4였고 최소값이 2였잖아. 자,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그래프 관련 어떤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최대, 최소는. 근데 약간 그래프상의 이미지 말하자면 보통 최대는요, 이렇게 써볼까? 이 그래프 약간 가장 위쪽을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지금 y값이니까 가장 위. 약간 그래프상에서 가장 위쪽을 본다라고 생각해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다시 지금 뭘 쓰고 있냐면 어떤 그래프상의 이미지. 자, 그래프상의 이미지를 하나 제가 소개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프상에서 이제 가장 위쪽을 보면 그러니까 가장 위가 있으면 최대가 있는 거고 걔가 최대값인 거예요. 다시 최소값은 어쩌면 그래프상에서 가장 아래쪽을 보는 게 맞겠죠. y값이니까 y축은 위아래잖아요. 그렇죠. 이런 이미지까지도 체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밑에 문제 보시면 이런 함수가 나오진 않고요. 갑자기 궁금한 게 저희가 배운 함수가 몇 단위잖아. 걔네들을 가지고 이런 걸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이해돼? 저희가 배운 함수가 첫 번째 무슨 함수가 있냐면, 그럼 여러분들 1차 함수에서도 이 최대랑 최소를 물어볼 수 있는 건가? 이제 궁금한 거야. 이제 이 1차 함수에도 가능한 건지. 자,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소개를 드릴게요. 그럼 예를 들어 요거 1차 함수죠. 지금부터 오른쪽에다가 그래프 한번 그려봐. 자, 기본적으로 최대 최소는 써드릴까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그래프 관련 문제예요. 그래서 앞으로 얘가 언제 나오냐면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얘가 나와요. 보통은. 저희가 앞으로 새로운 함수를 배워도 보통 순서가 있잖아. 그래프 그리기를 한 다음에 얘를 물어보는 거예요. 보통 그래프를 보고 하는 거거든요. 최대라는 거는 가장 위, 최소는 가장 아래. 이런 식으로. 자, 얘 한번 그려보시면요. 자, 오른쪽에 그려보겠습니다. 자, 얘 한번 그려보시면요. 자, y절편이 1이고 x절편이 -1인 자, 요런 직선 모양 맞을까요? 자, 요런 직선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를 보고 최대랑 최소를 말해보자고요. 자, 혹시 이거 가연아 최대값이 얼마일까요? 지금 가장 위가 누굴까요? 있을까 없을까? 자, 그럼 있을까 없을까요? 이게 없죠. 실제로 없습니다. 실제로 정답에 최대가 없다라고 쓰기도 해요. 없다? 없는 거 어떻게 해요? 자, 가장 위가 없잖아. 계속 올라가는데. 혹시 뭐 당연히 이거 끝난 게 아니야. 원래 더 올라가는 거예요. 칸이 부족해서 짜는 겁니다. 다시 재훈아, 최소는 뭘까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안 나와요. 일단 여기 페이지에는. 근데 이제 잠시 후에 저희가 이제 오늘 뭐 2교시라든가 이제 하나 소개해드릴 방법을 이용한다면 있을지도 몰라. 지금은 없어요.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는. 다시 두 번째는 이제 이번 페이지죠. 그럼 2차 함수에도 이런 최대 최소가 있는지 이제 궁금하잖아요. 이제 또 함수에는 다 있다고 했으니까. 자, 제가 한번 간단한 예시를 통해서 한번 고찰해보고 바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함수 한번 그려볼까요?
자, y는 자,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제가 예쁘게 그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려보신 다음에 여러분 나름대로 최대가 있는지 최소가 있는지 있다면 어디에 얼마인지 까지 한번 써보실래요? 이게 밑에 문제예요. 그리고 밑에 문제란 말은 얘는 있다는 거예요. 약간 모양의 특성상 존재할 수가 있다. 어쩌면 최대 최소는 뭐 구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보다는 함수의 모양에 따라서 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래프 그리기가 정말 중요해요. 중학생 때도 아마 배우실 때 저랑 있으면 제가 그래프를 엄청 강조해요. 그래프는 정말 중요하다라고. 자,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좀 크게 그릴까?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 안에 보시면 꼭지점 자, 제일 중요하거든. 자, 1,2가 있습니다. 자, 꼭지점 찍어드릴게요. 자, 1,2. 자, 그 다음에 자, 모양은 이 자리가 양수란 말은 아래로 블록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래로 블록으로 쭉 그리시면 되겠죠. 그쵸? 자, 보고 해볼까? 자, 최대값 혹시 이거 혜린아 최대값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럼 이거 최대는 또 없어 보이죠? 왜냐면 이게 이제 또 위로 쭉 올라가는 거잖아. 그치? 없어요. 근데 성이 혹시 최소값 있을까? 아까 말한 요렇게 말해볼래? 자, x가 얼마일 때? x가 1일 때 최소가 얼마? 2. 자, 혹시 이거 나온 친구 혼자 풀었을 때 자, 실제로 최소값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해돼? 자, 2차 함수는 모양의 특성 때문에 보통 위로 블록 아니면 아래로 블록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어쩌면 이제 둘 중에 한 개가 보통은 존재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외우시는 게 아니라 그래프를 그릴 줄 알면 당연한 얘기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자, 여기 페이지가 이제 그거랑 관련된 페이지입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밑에 내려가서 문제 풀어볼게요. 자, 이게 문제로 나와요. 예를 들어 1번 문제. 이 친구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해보시고 그때의 x값, 출처도 말해보세요.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출처랑 같이 가는 걸 습관하세요. 물론 좀 귀찮겠지만 그리고 출처를 안 쓴다고 물론 이번 문제는 써야 돼요. 쓰라고 했으니까. 근데 보통은 안 쓴다고 틀린 건 아닌데 그 좋은 습관이 있는 친구는 이제 어떤 문제 풀 때는 그 좋은 습관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이해돼? 공부하다 보면 좀 수학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습관대로 했을 뿐인데 그게 전략이 없대. 얼마나 좋아. 진지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학년 때나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작업 중 하나가 그 좋은 습관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2학년 올라가면 그냥 이제 그 습관 때문에 정말 득볼 일이 엄청 많아. 알겠지? 자, 1번 문제도 똑같은 문제예요. 자, 한번 풀어보셨는지. 자, 그럼 혹시 1번 문제 아연아 혹시 풀어봤어? 얘 최대값 뭐 있나요? 있나요? 는 없죠. 자, 없다. 최소값은 있을까? x가 얼마일 때 얼마? x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그쵸. 최소가 마이너스 5다. 이렇게 해서 정답을 쓰면 됩니다. 근데 지금 저희 답안지에서는 없는 거는 안 쓰고 있네요. 뭐 없는 거는 쓰지 마시고 있는 것만 쓰면 되겠지. 자, 밑에 있는 2번도 풀어보셨나요? 2번도. 그리고 몇 번 하다 보면 머릿속에 아마 드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해보니까 이거 항상 여기 있네. 뭐 그런 식으로. 그쵸. 그러니까 원래는 그래프 문제인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래프를 안 그리고 풀 수가 있다는 거야. 결국은요. 자, 2번 문제입니다. 혹시 가연아, 얘 혹시 둘 중에 누구 있어요? x가 얼마일 때? 1일 때 최대가 얼마? 6이죠. 역시나 꼭지점에서. 자, 사실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래프 모양이 위로 블록이잖아. 사실은 모양만 봐도 알 수가 있다는 거야. 아, 얘는 최대가 있겠구나. 어디에? 꼭지점에. 그래서 보통 이제 이게 꼭지점의 어떤 간접적인 표현으로도 많이 쓰일 겁니다. 이제 거꾸로 최대값을 준단 말은 어차피 꼭지점을 준 거라고 봐도 지금 상황은 무방하다는 거야. 아시겠죠? 자, 밑에 다 똑같아요. 그거 보시면 이 페이지가 다씩 주고 이제 구해봐라. 그런 내용인데, 자, 적으세요. 제가 이제 좀 이거는 그냥 하나 그냥 필기 관련 팁인데
너희가 이제 숙제하다 보면 이걸 쓰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귀찮아요. 최대란 말을 쓰는 게 대빵 귀찮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어쩌면 제가 좀 편하려고 하는 말인데, 저는 보통 이제 필기할 때 최대값 대신에 대문자 M을 보통 많이 써요. 대문자 M. 너네 숙제할 때 이걸 뭐 써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 자, 이 대문자 M은 뭐의 약자냐면 맥시멈의 약자예요. 원래 영어로, 실제로 영어에서는 맥시멈이라고 부릅니다. 영어 책에서는. 그래서 M 대문자를 쓸게요. 그리고 최소값은 미니멈. 자, 미니멈 약자의 소문자 M을 쓸 거야. 이해돼? 제가 앞으로 최대값 나오면 대문자 M을, 최소값은 소문자 M으로 쓸 거니까 이건 저희끼리 그냥 하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한 번 내볼게요. 그럼 예를 들어 오른쪽 밑에 있는 9번 문제. 당연히 시험 나온다면 이렇게 1번처럼 안 나오잖아. 너무 예쁘니까. 9번처럼 나와도 뭐 진지할 건 없고요. 자, 이번 페이지는 이제 2차 함수에는 1차 함수랑 다르게 일반적인 경우에도 최대랑 최소가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차 함수는 생긴 모양 때문에 보통 없어요, 둘 다. 위아래로 쭉 뻗어가잖아. 근데 2차 함수를 한번 턴을 하기 때문에 하나가 생기는데 몇 번 안 해봤지만 벌써 드는 생각은 보통은 둘 중에 하나가 존재하고 보통 꼭지점에 존재하고 모양을 보시면 대충 알 수가 있다는 점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9번 문제예요. 오늘 약간 양이 많다면 많은데 적다면 이게 다예요. 최대값 이런 거 하겠다는 거. 자, 얘 풀어보시면 누가 넣어줄까? 혹시 승모 풀어봤어? 혹시 얘는 최대 최소 뭐가 있어? 자, 최대가 있지. 자, x가 얼마일 때? 자, x가 1일 때 최대값 얼마? 그쵸? 사실상 이게 뭐예요? 이제 꼭지점을 아마 읽은 걸 겁니다. 다시 여러분들이 이제 중3 때 이런 거 배웠잖아요. 자, 요거 이용해서 예쁘게 바꾸신 다음에 어쩌면 이제 위로 블록이니까 여기에 최대값이 있겠구나 라고 알 수가 있다고요. 최대는요 그래프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2학기 올라가도 그래프 그릴 줄 알면 당연히 다 나올 거예요. 보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 주 가볼게요. 그럼 당연히 나올 만한 게 10번 같은 문제 아니에요? 이런 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당연한 거예요. 뭔가를 배우면 정방향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거꾸로 역방향, 제가 쓰는 말 중에 왔다 갔다 문제입니다. 자, 한번 간단하게 소개드리자면 10번 문제는 거꾸로 2차 함수 안에 이런 A라는 문자가 들어있는데 힌트를 줘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중3 때는 뭐 꼭지점을 준다던가 뭘 주는데 여기는 뭘 줘요? 자, 이걸 주네. 자, 혹시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어요? 몇 번 안 해봤지만 재훈아, 이걸 줬단 말은 저희한테 뭐 준 건 줄 아세요? 어쩌면 우리한테 뭔가를 준 거잖아. 자, 최소값이 1이다 그 말은요. 자, 간접적으로 어쩌면 간접적으로 뭐를 준 거다? 혹시 여러분들 꼭지점 준 거란 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몇 번 안 해봤지만 일단 일반적인 경우에 2차 함수는 최대든 최소든 있다고 치면 어디에 있다? 꼭지점에 있다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최소값은 꼭지점의 소미야 x값이야 y값이야? 어쩌면 y값을 주는 방법으로 쓰입니다. 그걸 이해하셨다면 꼭지점 구할 줄 알잖아요. 쭉 가셔가지고 a를 구하면 되겠지. 이해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담인데 한 2년 전에는 이 내용을 중3 때 배웠습니다. 2년 전에는 중3 때 요령이 맨 마지막으로 나오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보는 것도 나와도 괜찮아. 나와도 별로 어려운 개념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최대로는 가장 큰 값이니까. 이런 식으로. 자, 11번 문제. 그럼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자, 이렇게 이제 최소값이 -2다. 약간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꼭지점을 주는 어떤 방법으로 쓰이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때마다 꼭지점을 주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로 요게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로. 그러니까 보통 옛날부터 꼭지점은 그냥 안 주더라고요. 그렇죠? 최대값, 최소값.
자, 11번 한번 풀어보셨나요? 뭐 이 정도는 금방 하잖아. 자, 혹시 이거 아연아 A가 혹시 뭐 나왔어? 11? 11? 11은 아마 부호를 잘못 본 것 같은데 지금 11이 나오는 걸 제가 좀 이해는 하겠는데 아마 어딘가 부호 실수가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자, 얘 한번 예쁘게 바꿔보시면요. 자, 일단 이렇게는 아연 나왔어? 자, 여기서 꼭지점의 y 값이 이거잖아. 그치? 근데 얘가 지금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2가 돼야겠지. a는 11이 아니라 a는 마이너스 7이 돼야겠네요. 그쵸? 아마 요거 이제 뭔가 계산 미스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자, 맞은 친구? 아, 뭐 쉽잖아. 하나 더 해볼까? 예를 들어 15번 맨 밑에 거. 그러니까 꼭지점에 간접적인 표현으로 쓸 수가 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2차 함수는 기승전 꼭지점이긴 해요. 걔가 대빵 중요한 파츠입니다. 우리가 함수마다 중요한 것들이 있거든. 1차 함수는 기울기라는 친구예요. 2차 함수는 꼭지점. 2학기에도 뭔가를 배우면 중요한 게 있어요. 어차피 얘가 이제 앞으로 꼭지점을 주는 방법으로 좀 쓰일 수 있다. 왔다 갔다 문제입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잠시 후에 쉬는 시간 다음 내용 가면 약간 또 이제 이게 벌써 고정관념이야. 또 변수가 생기기도 해요. 일단 지금까지는 꼭지점이라 봐도 됩니다. 거의 변수 없이. 맨 밑에 있는 15번 문제입니다. 자, 혹시 이 문제 또 풀어보셨는지? 혹시 이거 소미야 정답 나온 거 있어? 근데 이게 정답이 일단 하나가 아니에요. 혹시 이거 뭐 A 제곱 같은 거 나오지 않나요? 정답이 하나가 아닌데 뿔만입니다. 뿔만. 쌤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요? 자, 일단은 요식 나왔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암산이 혹시 약간 안 되는 친구가 있으실까요? 혹시 한번 설명이 필요한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바로 저는 묶을 줄 아니까 바로 묶을게요. 이렇게 해서 보정을 해보시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이번 문제는 2차 함수의 최대값이 10이래요. 실제로 위로 볼록이니까 최대값이 존재한단 말이야. 어디에? 꼭지점에. 어쩌면 꼭지점의 y값을 준 거라고 보면 되는 거라 여기가 10이다라는 거예요. 자, 얘를 풀어보시면요. 자, a제곱이 4가 나오니까 자,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때 뿔만 루트입니다. 뿔만이. 선택의 순간에 뭐 별말 없잖아요. 둘 다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른쪽 가보시면 같은 문제예요. 예를 들어 17번 문제. 자, 17번 문제는 아까 말한 출처까지 같이 주고 있네요. 자, 이제 출처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어디서 나오는지를 안단 말이야. 그쵸? 그럼 자, 이 문장에 밑줄 긋고, 자, 이 문장에 밑줄 긋고, 자, 이 문장을 해석하자면, 자, 그 말은 민서가, 자, 이거는 지금 저희한테 뭘 준 거죠? 그쵸? 지금 특별히 변수가 없는 상황에서는 꼭지점이 몇 콤마 몇. 좀 이렇게 그냥 준 거예요. 출처가 결국 꼭지점이 x란 말이야. 이해돼? 자, 이번 문제는 문자가 A, B 두 개니까 요거 두 개 가지고 커버를 할 수가 있는데요. 한번 풀어보실래요? 여기서 약간 또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제 푸는 방식이 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방식은 좀 험난한 길이 하나 있어요. 괜찮긴 한데 두 번째 방식은 약간 이제 조금 더 선호하는 방식이 있어. 사실 이제 이 문제는 중3 문제예요. 맞아, 이건 중3이라 다 풀 수 있는 문제거든. 어떻게 풀었는지. 자, 한번 풀어볼 시간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두 가지를 다 소개해 드릴 테니까 취향껏 푸세요. 어차피 약간 중3 문제를 푸는 걸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최대 최소라는 게 지금까지는 꼭지점을 주는 표현이구나 라고 기억하세요. 그래서 옛날에는 중3 때 배워서 이제 그 당시에 배웠던 여러 가지 표현들 중에 하나로 쓰였어요. 이 친구가.
그게 한 2년? 3년 정도 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중3일 때 좀 웃겼던 게 고등학교 올라왔는데 이 책이 또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가 약간 그 교육과를 바뀌는 약간 과도기라서 요 책이 또 나오면서 그때 배우고 와가지고 좀 빨리 넘어갔어요. 이미 할 줄 아니까. 대충. 이제는 다 빠지고 요게 딱 이제 있는 건데 앞으로 최대 추천을 많이 볼 겁니다. 자, 한번 그러면 같이 해볼 건데 혹시 이 문제 가연아 정답 뭐 나온 거 있어? A 얼마? B는? 마이너스 10. 자, A 6, B 맛이 나온 책은 뭐 확인점요? 혹시 소리 나왔어요? 다들 잘했네. 혹시 다들 어떻게 풀었어요? 좋으세요? 잘 풀었단 말은 이제 내 예상대로 푸신 것 같기도 한데 자, 다시 요게 지금 꼭지점을 준 거고 자, 꼭지점을 간접적으로 주는 표현입니다. 자, 일단 두 가지 풀이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좀 험난한 길이 있어요. 너네가 이제 이 식을 가지고 꼭지점 바꾸는 거 아시죠? 이 식을 가지고 이 식을 바꾸어서 얘랑 만날 수가 있어요. 한번 제가 해볼까? 근데 사실 이 정도는 그렇게 험난하진 않거든. 이게 암산도 될 정도긴 해. 자, 이렇게 해서 바꾸시면 요게 이제 꼭지점 구하는 그 과정을 A로 한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꼭지점이 들어있잖아. 꺼내볼까요? 꼭지점이 2분의 A, 4분의 A제곱 더하기 B 맞아요. 이렇게. 우리가 방금 보시기로 꼭지점이 3,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해서 같다라고 주시면 A, B 구할 수 있겠지. 그치? 근데 보시는 것처럼 요 식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훨씬 어려워져요. 자, 그런데 혹시 이렇게 분치고 있어요? 아, 그럼 난 이거 풀었네요. 잘하네요. 자, 두 번째는요. 자, 이럴 필요 굳이 없잖아. 뭐 하자? 자, 이 꼭지점 가지고 얘를 더 선호합니다. 실제로. 얘를 가지고 식을 만드는 거예요. 다시 얘를 가지고 꼭지점을 꺼낼 줄 안단 말을 넣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얘를 가지고 거꾸로 이런 식으로 식을 만드는 건 어떻게 했냐라는 거야. 이해돼? 그리고 자, 맨 앞자리는 지원아 얼마인데? 마이너스 여기 있죠. 이 친구를 따라간단 말이야. 저 친구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대입해서 뭐 하시면 돼요? 얘를 전개하시면 이게 훨씬 빠르다라는 거예요. 자, 두 가지 풀이 정리해보세요. 그러니까 왼쪽 풀이는 이 식을 가지고 만드는 풀이고 오른쪽은 쟤를 가지고 식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이게 더 어려워요. 어렵고 이거를 더 선호한다는 점. 오른쪽을. 근데 결국은 둘 다 한번 할 줄은 알아야 돼요. 결국은 또 원투는 힘든 거야. 알겠지? 그 밑에 내려가서 한 번만 더 연습을 해볼게요. 21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1번 같은 게 나오면 이 첫 번째 풀이가 진짜 힘들어지는 거예요. 식이 너무 복잡해서 이 식을 바꾸는 게 물론 똑같이 하면 돼. 숫자 하듯이. 근데 이제 쉽지가 않다는 거지. 지금 다 있어요? 충분히. 근데 저도 학생 때 저는 숙제를 거의 다 했어요. 학원에서. 왜냐면 그냥 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이제 사람마다 그 차이가 있는 저는 이제 숙제를 다르게 그랬잖아. 별로 하기 싫어가지고 학원에서 되게 많이 했어요. 좋게 말하면 되게 그 수업에 집중을 열심히 하긴 했어. 나쁘게 말하면 그냥 쉬고 싶어가지고. 자, 이번 문제도 이제 두 가지 풀이 중에 한 개를 쓸 건데 식을 바꾸는 건 쉬운 것 같지 않아요. 아, 너무 길어. 저걸 가지고 식을 만들자는 거지. 자,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이 말은요 저희한테 간접적으로 꼭지점을 준 걸로 보여요. 자, 꼭지점이 5,1이다. 이걸 가지고 식을 만들겠습니다. 자, 보통 맨 앞자리는 보통은 모르는 게 맞아요. 이 자리는 뭔지 모르지만 여기를 보시면 알 수가 있다는 거. 최고차항 계수 보시면 마이너스 1이니까 쟤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얘를 전개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개해서 암산할게요. 자, 마이너스 24 이렇게 나와서 자, A 값이 얼마냐면 이거 암산될까? 마이너스 13인가? 암산. 그리고 B 값은 자, 26이니까 자, 26 더하기 5B가 마이너스
뭔가 좀 쎄한데? 그림지가 좀 자꾸 틀려가지고 약간 쎄한데요. 이게 약간 분수가 나오는 게 맞나? 아, 분수 아니구나. B가, 아, 이거네요. 아, 쎄하네. 자, 이거. 자, 혹시 이거 나온 친구? 혹시 그 가일 푸는 중이에요? 아, 혹시 이렇게 따라가신 거예요? 한번 계산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 장 넘어가서 일단은 저희 요 다음 장 내용은 제가 잠깐 쉬었다가 같이 볼 거고요. 자, 97쪽 가볼게요. 일단 지금까지 배운 내용 바탕으로 그 몇 가지 이제 뭐 유형 문제를 한번 살펴보자면, 자, 한번 1번부터 쭉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딱히 그러니까 시험 문제로 바꾸는 게 달라진 게 없죠. 뭐 1번 같은 경우는 그냥 출처까지 구해보시면 되는 거고, 2번 같은 경우도 이 중에서 최소값이 가장 큰 거 고르시면 되는 거고,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혹시 지난번 숙제에서 3번 같은 거 본 기억나세요? 이런 문제가 딱 이제 좋은 문제죠. 이제 지난번 내용과 섞어가지고 A, B 구해 오셔가지고 최대값 뭐 구해라,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요. 4번 보겠습니다. 사실 1, 2, 3번은 별로 드릴 말씀이 없고요. 자, 4번 문제. 이게 이제 참고로 라이트센에 거의 똑같은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는 B 플러스 문제로 소개가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한번 제가 약간 기대를 해볼게요. 이게 은근히 매년 이제 이런 문제 풀면 이게 좀 유명한 문제거든요. 모든 책에 다 하나씩 있는. 푸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풀만한 게 그냥 힌트? 배운 대로 하시면 돼요. 진짜로. 그러니까 배운 대로 하면 이거 그냥 풀립니다. 그러니까 너네 고정관념을 깨면 돼요. 고정관념을. 자, 4번 문제 한번 풀어볼 거고, 자, 실제 문제는 요 2번이 실제 문제입니다. 원래 1번은 요구하지 않고 2번 M 값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문제입니다. 원래 이 문제는요. 한번 느낌을 해보세요. 맞을지도 몰라. 이거는 제가 하는 말 중에 약간 따라가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수학에서 앞으로 이렇게 따라가는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야. 왜 잘 따라가면 되거든. 진짜 어려운 거는 뭐 해야 되지? 그런 게 있어요. 가끔 어려운 거예요. 가끔 내가 설명할 때 죄송한데 여기 외울게요 그러면 어려운 문제예요. 뜬금없잖아. 몇 문제 한번 풀어보고 잠깐 쉬겠습니다. 지금 시간 35분. 저희가 아직 숙제 검사를 안 했다는 점. 그러니까 이번 그 라이트센의 숙제에는 요 책이랑 겹치는 게 좀 많더라고요. 특히 B 플러스 문제 여기 많이 나와 있어가지고 제가 아마 이 책에서는 좀 도와드리고 그 책에서는 혼자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혹시 이 문제 4번에 2번 정답 나온 친구 있어요? 얼마? 괜찮아요. 8 나온 친구. 정답 8입니다. 이게 이제 나온 친구가 보통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그냥 이상한 게 아니라 어쩌면 시키는 걸 하면 돼요. 시키는 걸 하다 보면 이게 좀 자연스럽게 약간 도미노처럼 이어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소개 드릴 테니까 이거 다른 교재의 B 플러스 문제입니다. 맞춰보세요. 자, 읽어볼게요. 자, 위에 보시면 2차 함수가 있는데요. 자, 이 친구의 최소값을 M이라고 하자. 자, 여기까지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방금 이제 많이 풀고 왔지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모양에 따라서 최대라던가 최소가 존재하더라고요. 그치?
그리고 이번 문제는 자, 이 함수는요 아래로 블록이니까 최소가 있겠죠. 자, 꼭지점에 아까 전에 배운 대로 어쩌면 이 최소값은 다른 말로 꼭지점의 y값 y 좌표라고 봐도 무방하잖아 지금. 그쵸? 자, 우린 배운 대로 요 식 가지고 꼭지점의 y값 구해올 겁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식을 바꿔보시면요 혹시 제가 이렇게 암산해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해서 암산해 보시면 자, 어디가? 요 자리가 꼭지점의 y값 맞나요? 요게 지금 최소값이란 말이야. 이 함수. 얘를 뭐라고 하죠? m이라고 하자. 요게 1번 정답입니다. m을 a에 대한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해돼요? 다시. 자, 1번 정답이 저 친구가 1번 정답이에요. 어쩌면 그냥 시킹을 한 거예요. 꼭지점의 y 값이랑 같다라고 된 거예요. 자, 그랬더니 봐봐.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실제 문제가 어쩌면 이게 이제 저희 다른 교재에서는 1번 과정은 생략을 하고 요걸 바로 물어봐요. 원래 1번은 자연수에 나오는 거고 이제 2번이 실제 문제인데 자, 이 m 값을 뭘 구해라? 최대값을 구해라. 자, 그런 문제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 식 있잖아요. 혹시 이 식 2차 함수로 보이세요? 다시 위에 저희가 1번에서 구한 이 식을 다시 보시면 혹시 이 식도 2차 함수로 보이시는지를 묻는 거예요. 자, 너네가 어쩌면요 한 가지 고정관념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게 2차 함수입니다. 어쩌면 새로운 2차 함수의 최대값 문제가 됩니다. 자, 너네가 그동안 듣던 함수라 그러면 x, y를 많이 써요. 그쵸? 근데 여러분들 x, y만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해돼? 다시. 보통 여러분들 x, y는 그러니까 많이 쓸 뿐이지 걔가 꼭 함수 쓸 때 걔를 써야 돼 그런 건 없다고요. 이해돼요? 어쩌면 제가 보기에 얘나 똑같은 2차 함수예요. 단지 x 자리에 a가 있을 뿐이고 y 자리에 m 값이 있을 뿐인 거예요. 이해돼? 자, 그렇기에 우리가 위에서 구한 것처럼 요것도 2차 함수로 보신 친구라면 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또 한 번의 그 최대값 구하는 작업을 하시면 정답이 나옵니다. 이해돼? 자, 역시나 이 친구도 위로 블록이니까 자, 요 꼭지점에서 최대값이 나올 거 아니야. 그쵸? 보시는 것처럼 a 값이 3일 때 m 값이 8이다. 어쩌면 이제 해석은요 a 값이 3일 때 뭐 이제 최대값이 8인 거겠죠. 요 m 자리가 정답인 거예요. 요 자리가. 자, 정리해 보세요. 아까 혹시 푸칭 이렇게 푸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푸신 거 맞죠? 약간 좀 재밌는 느낌인데 그러니까 2차 함수 안에 또 다른 2차 함수 문제입니다. 오케이? 자, 한번 정리해 보시고 자 다음 문제로 풀어볼게요. 자, 밑에 있는 유형 52번도 아까 했던 왔다 갔다 문제입니다. 거꾸로 최소값을 준다는 말은 어쨌든 꼭지점을 준 거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여기는 솔직히 할 게 없어요. 그냥 다 줘도 괜찮은데 시간이 조금 괜찮은 것 같으니까 다음 장의 8번 문제 다음 장의 8번 문제 한 번 더 해볼게요. 굳이 문제를 만든다면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굳이 만든다. 보는 것처럼 뭐 특별히 컨셉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굳이 만든다면 이렇게 그냥 귀찮게 해서 만들 수 있겠죠. 잠깐만, 내가 시간이 있는 게 맞겠지? 진도로 들어가서 시간이 있는 게 맞는 건가? 감이 안 오네. 남은 시간 내용도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지금 했던 거 비슷하게 할 건데 한 가지 변수가 추가가 돼요. 변수를 잘 피해서 역시나 최대값, 최소값 구하면 됩니다. 자, 이번 문제는요 2차 함수가 2개 있는데 위에 친구는 최소값을 가지고 밑에 친구는 최대값을 가진대요.
식 두 개니까 식 두 개 나오겠죠. 그래서 뭐 연립하든 이렇게 해서 이제 아마 푸는 문제일 것 같아요. 자, 한번 그러면 같이 해볼게요. 자, 혹시 이 문제에 정답 나오셨나요? 자, 지원아, A 값 뭐 나와? 2분의 B 값은? 마이너스 자, B 값은 마이너스 1. 자, 혹시 나온 친구? 오케이. 자, 사실 아마 시간 부족인 건가? 같이 해볼게요. 자, 최소값이 나와 있잖아. 자, 근데 이제 좀 이 문제가 어쩌면 조금 엄밀히 할 필요가 있는 게, 자, 문자가 지금 여기 세 군데 있죠. 그쵸? 자, 어쩌면 여러분들 약간의 추리를 좀 해볼게요. 이 A 자리가 첫 번째 2차 함수란 말은 절대로 0일 일은 없는 거죠. 그쵸? 우리 2차 함수란 말은 0은 되면 안 되는 거니까. 즉 그 말은 양수 아니면 음수인데요. 이 경우는 지훈아 A가 양수란 얘기야, 음수란 얘기야? 혹시 그것도 알 수 있을까? 그리고 2차 함수가 최소가 나오려면 A가 양수가 돼야 돼, 음수가 돼야 돼? 양수란 거 아시죠? 어쩌면 이런 조건도 나와 있지 않지만 약간의 추리를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는 거야. 다시 최소가 나온단 말은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혹시 몰라 뭐 선택할 때 쓴다던가 쓸지도 모른다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자, A가 양수 형태에서 최소값 나왔으니까 자, 이 식을 좀 바꾸겠습니다. 자, 이런 식도 여러분들 중3 때 배운 대로 그대로 바꾸시면 됩니다. 자, 바꿔보시면요. 저는 암산할게요. 자, 이렇게 시간은 나옵니다. 혹시 못 푼 친구 중에 요게 안 되는 친구들, 그러니까 이거 돼야 돼요. 자, 얘가 최소값인데 얘가 얼마다? 자, 마이너스 4다. 식 하나겠죠. 식 하나. 자, 마찬가지. 자, 얘는 최대값을 가진대요. 실제로 음수니까 위로 볼로 최대값 나오겠지. 역시나 꼭지점으로 빠르게 가셔가지고 자, 꼭지점으로 빠르게 가셔가지고 이렇게 식을 바꿔주면 요 자리거든. 요 자리가 최대값 자리고 요 자리가 부다 해서 두 식을 연립하는 문제예요. 아시겠죠? 연립해보시면 B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다른 책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시키는 거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하나만 더 풀어볼까? 자, 오른쪽에 있는 11번 문제까지 풀고 잠깐 쉬겠습니다. 이제 약간 이 문제는 중3 때 배웠던 내용을 건드리는 문제라 조금 더 좀 맛있다? 좀 더 괜찮은 문제예요. 선생님들이 좋아할 만한. 자, 11번입니다. 중3 때 우리가 또 이제 간접적인 표현으로 추계 방정식이라는 것도 배워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려워진다는 거는 너네가 선생님이어도 그냥 안 주면 돼, 수학은요. 아까 저희 특강 시간에도 충분 조건이 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간접적으로 하면 보통 해석이 안 되면 못 푸는 거잖아. 자, 이번 문제도 추계 방정식이 왜 나냐는 거예요. 뭐 아시면 쉽겠죠. 이것도. 그러니까 최대 최소 파트는 이제 그거를 구할 줄도 알아야 되고 지금처럼 보통 식 만들 때로 많이 쓰여요. 식을 이제 만들고 싶은데 최대값이 얼마다 라고 주는 거예요. 힌트 받아가세요. 이거 풀고 일단 한 5분만 쉴게요. 오늘은 별로 배운 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이것도 참고로 베이직쌤의 그 다른 책의 B 플러스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근데 이 정도는 B 플러스 주기로 아깝잖아. 자,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이 문제는요, 읽어보시면 문자가 A, B, C 3개입니다. 우리한테 힌트를 3개 준 거예요. 첫 번째 힌트는 자, 3,-10을 지난다. 자, 옛날부터 우리가 함수에서 지난다라는 거는 자, 소미야 뭐 하는 얘기죠? 이게 대입하라는 또 간접적인 표현이잖아. 그치? 자, 보통 방정식에서는 근이다. 이 대입하라는 얘기고 함수에서는 지난다 혹은 뭐 위에 있다. 대입하라는 얘기예요. 대입할 건데 지금은 하지 말고 나중에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가 어려운 포인트는 이게 나왔다는 거야. 자, 혹시 이거 왜 나왔는지 아시겠어요? 수구야, 저거 우리한테 뭐 주는 거게? 여러분, 축이란 거 구할 줄 아시나요? 그리고 혹시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그걸 안다면 당연히 이제 이게 누구를 주는 방법이거든요. 자, 필기할게요. 자, 얘는요. 자, 꼭지점에 자, 결론적으로 꼭지점에 x값을 주는 방법이에요. 다시 꼭지점에 x값을 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축이라는 게 있어. 너네가 기본적으로 축이라는 게 어디냐면 자, 꼭지점이 있으면 요 꼭지점을 지나가는 요 선이 이제 축이야, 축. 즉 필연적으로 꼭지점의 x값과 관련돼 있다는 거야. 그래서 간접적으로 주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자, 뒤에 보시면 최대값, 아까 말한 대로 꼭지점의 y값을 주는 방법이라 굉장히 괜찮은 문제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뭐 하자? 식 만들 건데 아까 제가 드린 팁처럼 꼭지점이 나오는 경우는 저 친구로 뼈대를 만들게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위에 있는 점을 대입해서 지난다. 대입해서 A값 구하시면 되겠죠. 대입해 보시면 자, 얼마 나오죠? 4A-2니까 자, 반대편 2항에서 정리해 보시면 A값이 -3 나오겠네요. 맞나? 가 아니라 -2. 자, A가 -2가 나오고 B, C는 얘를 전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요. 자, 1번이 되겠네요. 다 풀어보시면. 혹시 맞은 친구 있어요? 이렇게 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자, 지금 시간 49분인데 55분까지 쉬었다 하겠습니다. 2차 함수는 이제 곧 끝납니다.